자, 매일 꾸준히 살펴보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입니다. 어, 이, 저번 주부터 뭔가 제가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조금 수상하다고 그랬죠. 뭐 지금 크게 반응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더 이상 지지선을 깨지 않고 조금 돌아가 주려는 이런 느낌이 있죠. HLB 그룹주들 제가 같이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하고 HLB 그룹주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HLB 그룹주들은 요새 뭐 주구장창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가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HLB 그룹주에 관한 영상은 제가 매일 몇 번 올려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이렇게 뭔가가 일단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HLB 그룹주들 제가 예전에 추세에 턴할 때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국 분수령은 이 스푸트니크 V의 EMA와 WHO 이 승인이에요. 이게 좀 급하고. 자, 지지부진하던 바이넥스가 조금 이제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셀리드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바이넥스랑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러시아 백신 긴급 사용 승인했고요. 자, 종군당은 신약 개발부터 패스업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 초읽기에 들어간 러시아 백신 국내 위탁 생산, 이게 이제 국내 도입되면 더 좋아질 건데, 아직 모더나 화이자 쪽이고, 아직 스푸트니크 얘기가 없죠. 얼마 전에 이 바이낸스가 자사주 50억 규모를 취득했고, 결정을 했고, 주가 안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전화를 기준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셀치스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기술진이 용인 백신 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죠. 자, 프레시바이오 파마도 생산을 위해서 분기약전 사전 점검 착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기사들이 있는데, 이 기사들은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가 자사주 50억 규모 취득 결정했는데, 요게 8월 23일 결정이에요. 주가 안정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셀리드가 바이넥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국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은 이게 문제예요. EMA WH 승인, 요게 돼야 되는데 9월부터 생산 가능성이 되고 긴급 사용 승인 공급 문제 뭐 이런 거 쭉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달, 10월달에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초읽기에 들어간 러시아 백신 국내 위탁 생산, 왜 그러냐면 여기 휴먼스 글로벌도 기술진들이 방문했고, 이셉지스 용인공장도 방문했고,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로직스 이런 공장들도 다 사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이 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시기가 9월달, 10월달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조금 요새 좀 좋아지는 듯한 분위기죠. 자, 휴먼스 글로벌을 보면 일봉에서 제가 이 친구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박스권. 그러니까 64,000원 가면 여기 7만원대 중반, 이렇게 64,500원 가면 7만원대 중반, 이번에도 역시 64,500원 가고 7만원대 중반 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박스권 중간에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휴먼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일단 추세가 예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 친구 예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서 지금 지킬선 잘 지켜주고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오늘 내일이 월봉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5개월선만 잘 회복해주면 추세가 돌아서 살아나갈 수 있고, 주봉으로 보면 시작이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첫째 시작이 되는데, 역시나 이렇게 20주선 잘 지켜주고 있고 추세는 살아있어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건 아니고, 역시 9월, 10월달 관련해서 상황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휴메딕스도 말할 것도 없죠. 휴먼스글로벌 똑같이 움직이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예전에 월봉 바닥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5개월 선거째 잘 있죠. 주봉에서 오늘이 이제 주봉 첫 주 월요일 주봉의 시작이죠. 역시나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5주선 돌파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박스권 하단이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32,300원 가면 뭐 4만원, 32,300원 4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 4만원까지 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다시 32,300원 밀린 다음 추가 매수 이렇게 대응하면 휴메딕스는 중간중간 수익을 제법 낼 수 있기도 합니다. HLB의 생명과의 성과를 가네요. 대단하네 이 친구들. 자, 어쨌거나 자, 바이넥스를 보면 월봉에서 자, 요렇게 이제 앞전에 16년도 7월달에 형성된 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가 있어요. 이걸 깨면 안 되는데 여기를 이탈을 해버렸죠. 언제 이탈했냐면 6월달에.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돌려놓아야 되는데 지금 돌려주러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좀 저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20개월 선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21,000원대가 돼요. 따라서 21,000원대를 기준으로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내일이 월봉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조금 강하게 상승해서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추세 턴을 해줬어요. 주봉에서 우리 이제 턴할 거야. 우리 그동안 꽤 오랫동안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금부터는 5주선만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추세 턴이 되고, 여러 가지 특히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셀리드하고의 이 CMO 얘기도 좀 있지만, 예전에도 보면 셀트리온이 실사 나온 부분도 있고 또 녹십자하고 MOU 체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바이넥스가 사실 예전에 엄청 강했었는데 이때가 막 그때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없다 보니까 주가도 무너지고 또 안 좋은 악재도 있었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깼긴 하겠지만 여기만 다시 돌려놓으면 주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프레시바이오 파마, 프레시바이오 로직스는 파마 로직스라고 부를게요. 이 친구들은 제가 다중바닥권 탈출했다고 그랬죠. 자, 주봉을 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신규 상장주들이죠. 이렇게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잘 바닥 그려놓고 저번 주에 이동평균선 3개를 뚫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는 5주선이 있을 뚫어주는, 자, 골드크로스가 생겼고, 골든크로스가 생겼고, 또 하나 정배열 초기가 됐죠. 우리 정배열로 돌아설 거예요. 주식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딱 돌아서고 초기에 사면 벌어질수록, 이격이 벌어질수록 큰 수익이 나는데, 자, 요렇게 정배열 초기에서 5주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파마는 대응하는 게 맞고, 상당히 깔끔하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이 친구가 좀 애매하게 6월 9일날 저점이 27,000원, 이때가 7월 1일이 33,000원인데, 즉 이 얘기 뭐냐면 27,000원 가면 33,000원, 27,000원, 33,000원, 이게 박스권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박스권 상단이에요. 물론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여기를 안착을 하면 이 자리는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주구장창 올라갈 거고, 만약에 못 들어주면 또 오겠죠. 27,000원. 그러니까 우리는 27,000원부터 33,000원 사이에서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죠. 지금 매수. 만약에 돌파해주고 쭉 날아가면 내비두고, 만약에 깨지면 기차 기다렸다가 다시 바닥권, 박스권에서 매수하시면, 박스권 하단권에 매수하면 이 종목을 대응하기가 쉽죠. 근데 지금 상황은 박스권 하단으로 안 올 확률이 좀 있죠. 9월, 10월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상황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로직스를 보면, 자, 월봉에서 이 주봉에서 신규 상장주들은 주봉쯤에서 보시는 게 나아요. 자, 원바닥, 투바닥, 라고 이렇게 쓰리바닥 그려놓고 5주선 회복해줬죠. 물론 이제 파마처럼 20주선까지 완벽하게 회복해주면 이때부터 주구장창 좋겠지만, 회복해주지 못하면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선상,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잘 보고, 자, 일봉에서 보면 박스권이죠. 13,000원대를 기준으로 16,000원, 13,000원대를 기준으로 16,000원, 13,000원대를 기준으로 16,000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럼 지금 매수 13,000원은 추가로 매수하고, 깨면 손절, 깨지 않으면 들고 있으면 16,000원까지 가는 박스권, 전형적인 박스권으로다가 재밌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들어온 게 바로 프레시바이오 파마입니다. 자, 이수앱 지수도 살아나는 분위기죠. 지금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월봉에서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깼어요. 바이넥스는 요걸 깼기 때문에 무너진 건데, 이수앱 지수는 잘 지켜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10개월선 지켜주고 있고, 이번 달 내일 하루 거래일 남았는데 여기 5개월선만 다시 돌파해주면 다음 달부터 룰을 날라요. 그렇지만 못 돌파해주면 조금 요 공간에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턴은 해놨어요. 추세 턴. 요거 턴했죠, 턴. 우리가 5주선 돌파해줬어. 이제 안착하고 올라가려면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요 상황 속에서 20주선까지 돌파해주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요 상황에서 잘 지켜봐야 되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제가 박스권에 넣었죠. 그러니까 12,000원대, 11,900원대만 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 이수앱 지수도 역시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지지부진한 불용제약이죠. 바이젠셀 관계사가 상장을 했고 30억 투자해서 50배, 1,500억을 벌었는데도 자, 주가는 지지부진하죠. 내일이 말일인데 만약 10개월선이 못 올려면 주가 더 무너져요. 20개월선까지 무너질 수 있는, 즉 추세가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하향으로 밀려있는 거고, 주식은 반드시 제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어떤 좋은 뉴스나 다 이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추세에 순응하는데, 이때 5주선, 20주선을 깨는 데드 크로스가 생기면서 추세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60주선 잘 지키고 있어. 일단 잘 지켜줘야 돼요. 잘 지켜주고 5선 턴해줘야 돌아 나가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들어가 나간 상황이 아니고, 이때 8월 20일날 생긴 저점인 16,0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을 잘해서 요걸 깨지 않는 한 그냥 요쯤에서 매수 들어가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대응 영역이죠. 자, 종근당 바이오도 약간 지지부진한데 아직은 월봉에서 보시면 이 보령제약처럼 요걸 깨놓고도 지금 20개선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20개선 가격이 얼마냐면 5만원인데 일단 차트 해석할 때 일봉에서도
조정받을 때 5일선 깨놓고 20일선 지키고 돌아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황은 월봉에서도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종근당 바이오는 무조건 이번 달 종가상, 내일 종가상 5만 원대 위에서 끝나야 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역시나 이렇게 이전 저점들을 잘 지켜주고 있고 3조 전의 저점인 46,000원대 이거에 앞서서 일단 5만 원대를 이탈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조금 추세가 살아나고 꽤 그래도 바닥권에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전기주의자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 이화전기인데요. 월봉에서 보면 높지 않죠.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분할로 꾸준히 모아가면 상황이 좋을 수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재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안하죠. 현금이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채도 많지 않아요. 현금도 많지 않지만 부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조금 이제 투자할 때 현금이 많이 없거나 재무가 불안한 종목들은 너무 큰 금액을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 차트 상황은 좋아요. 5개선 깼다 하더라도 월봉 바닥에서 났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뜰 때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5선 회복을 앞두고 있죠. 이번 주 5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가면 저번 주를 기점으로 추세가 잘 살아날 수 있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추세 턴을 해놨죠. 일봉에서 먼저 턴을 해놨는데 이 이하전기는 가끔 강할 때 엄청 강해요. 순간 축축 날아가요. 그만큼 탄력 받으면 이 가볍기 때문에 주가가 1,000원대 이제 2,000원짜리 주식이죠. 그래서 순간 날아갈 때 툭툭 날아갈 수 있으니까 마냥 이게 보려할 수는 없고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스푸트니크 V 관련주에 제테마가 있는데 사실 월봉에서는 많이 높아요. 이 친구가 4,200원 하던 게 42,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거의 10배 가까이 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5배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15배, 20배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 저저번 주에 계속 일어나던 저쪽 이탈하지 않고 요거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옷을 회복해주면 좋은데 결국은 저렇게 하다 보니 박스권 형성됐죠. 제테마가. 자, 요렇게 저점인 3만원대, 31,000원대를 가면 고점이 39,000원, 4만원. 자, 31,000원, 4만원. 지금도 여기서 근처 온 거죠.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하고 깨지 않아 들고 가면 다시 4만원대 같이 가고 가다가 스푸트니크 관련 이슈 딱 나오면 쭉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자 계획의 영역이기 때문에 난 이런 계획을 갖고 이 주식을 매수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좋고 상황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을 땐 반드시 그거에 맞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요거만 조금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